아, 내가 핑계를 대고 있구나. 하지 않아도 될 행동을 하고 있구나. 부끄럽네. 이렇게 인지하는 것만 해도 자기 인식이 일어난 거잖아요. 아, 내가 그런 행위를 하고 있구나.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관찰할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이 되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왜? 안 좋은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 불쾌함이 존재를 합니다. 이 불쾌함을 이겨내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후쌤입니다. 루프랩 채널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루프랩 채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좀 하고 싶은 얘기를 어느 정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좀 할 얘기가 더 이상 좀 없는 그런 구간이 있어요. 그때는 저는 기다려요. 기다리면 아, 이런 얘기가 괜찮구나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쌓여가지고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핑계예요.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도 그렇고 핑계를 댑니다. 핑계, 정확히 핑계가 뭘까요? 좀 부정적인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잖아요. 내가 뭔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이유를 대는 거, 혹은 하지 못한 이유를 대는 거, 남한테 그 이유를 대든 나한테 이유를 대든 간에 핑계를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고 있어요. 바빠서 못했어. 나는 원래 수학 머리가 없어서 수학을 잘 못해. 나는 잘했는데 저 친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문제가 생겼어. 여러 가지로 우리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면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근데 이유와 핑계의 차이가 뭘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는 이유를 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나는 이렇게 행동했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본인들이 대고 있는 그 이유들이 모든 사람이 될 만한 이유인지, 아니면 본인이 그걸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찾아낸 이유인지. 만약에 본인이 그걸 잘 수행을 했어. 그러면 그 이유가 존재할까요? 그 핑계가 존재할까요? 뭔가 잘 안 되고 잘 못했기 때문에 찾아내는 거예요. 즉, 이유가 있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니고 사건이 있은 다음에 본인은 그걸 합리화하려고 핑계를 찾아냅니다. 자, 우리가 핑계를 대는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어떨 때 핑계를 댔을까요? 실패를 했을 때 핑계를 대겠죠. 성공을 했는데 그걸 핑계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성공을 했을 때는 성공한 이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패를 했을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아냅니다. 왜 그렇게 행동하냐면 실패를 온전히 인정을 하기가 두렵기 때문에. 왜? 그 실패를 인정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가치하게 볼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본인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이유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데 환경이 안 좋았어, 타이밍이 안 좋았어, 이렇게 외부 탓을 하게 되면 그래, 나는 여전히 괜찮아, 내 잘못은 없어, 외부, 시기, 타이밍 이런 게 문제야. 그래서 여전히 나를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핑계를 대기 위한 근본적 목적이 나를 지키고 싶어서예요. 거기서 안도감을 느끼고 여전히 나는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건 없어. 저 친구가 잘못했어. 그리고 대한민국이 문제야. 경기가 안 좋아. 이렇게 하면 굉장히 간편하죠. 왜? 나를 바꾸지 않아도 다시 안정감을 찾고 질서를 찾은 느낌이에요. 만약 원인을 나로부터 찾고 핑계를 대지 않고 내가 좀 더 집중하지 못했고 좀 더 시야가 넓지 못했고 나로부터 이유를 찾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이유를 찾았으니까 나를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 스스로 정의한 나를 바꾸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오랜 시간 동안 나는 친절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다 계속 정의를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실패를 했을 때 원인을 스스로한테서 찾고 나를 그 다음에는 바꿔야 되는데 그 고통은 쉬운 정도가 아니고 그걸 안 해본 사람한테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아주 손쉬운 방법을 찾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 왜? 누가 봐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난 좋은 대학도 나왔고 열심히 일도 했고 좋은 가정에서 좋은 사람이고 사람들한테도 좋은 평판을 듣고 있어. 근데 실패를 했단 말이야?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 난 다 잘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원인은 나한테 있지 않고 외부에 있어. 이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실패에서든 대부분 본능적으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핑계를 찾아냅니다. 어디서? 외부에서. 나 스스로 찾아낸 나한테 원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핑계가 아니죠. 본인이 책임을 온전히 지겠다라는 자세예요.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다 하는 정체성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져 왔고 그 정체성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지만이 내가 누군지 나를 인식을 해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지를 못해요. 왜? 그걸 건드리면 세상에서 난 뭐지? 도대체 난 누구지? 난 어떤 사람일까? 정체성에 혼란이 와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혹은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점점 공고히 만들어갑니다. 만드는데도 엄청 긴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걸 해체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치지 않고 나의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핑계를 본능적으로 댈 수밖에 없다. 의지하고는 관계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걸 객관적으로 볼 수 있냐? 혹은 이 사건의 본질이 뭐냐? 이걸 들여다보는 게 생각보다 당연히 어렵죠. 이 사건에서 발생한 본질을 보려고 할까요? 아니면 사람은 이 사건에서 일어난 본질적인 혹은 객관적인 사건보다는 자기 서사를 선택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안정감 있는 선택을 해요. 즉, 그 마음 편한 쪽이 항상 정체성의 영역입니다. 정체성은 내가 만들어 온 난 누구야 하는 자기 서사입니다. 객관적으로 일어나는 이 세상에 적합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야기들, 자기 서사에 의해서 행동을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야 일관되게 행동하면 세상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인간들 사이에서는. 근데 어떨 때 문제가 생기냐? 환경이 바뀌었어. 세상이 바뀌었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고 내가 미스매치가 일어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세상을 내가 바꿀 수는 없잖아. 세상이 변해갖고 환경이 변했고 하면 나 자신을 바꿔야 돼요. 오랫동안 만들어서 단단하고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정체성이지만 그때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상에 적합한 형태로 살아갈 수가 있고 세상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지 않고 세상에 이득이 되는 사람이 되고 세상이 나한테 이득을 주게 돼요. 보통 우리가 흑백 논리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내 정체성, 이게 지금 유용하지 않다 판단이 되면 이걸 파괴적으로 파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지금 현 세상에 맞지 않다, 혹은 내가 받아온 교육들 이게 유용하지 않다 판단이 됐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째로는 여전히 그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적응을 못하거나, 둘째로 기존 정체성을 확 무너뜨려서 해체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요. 근데 두 가지 다 적합하지 않아요. 기존의 삶의 방식으로 지금 세상에 맞지 않다고 해서 전체를 다 해체를 해버리면 쌓아나가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완전히 파괴하고 해체하지 말고 유동적으로 고정된 정체성은 없다, 언제든 수정 가능하다, 정체성에 대한 정의를 다르게 내리면 됩니다. 나 자신이 어떤 고정된 일관된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하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유연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실패를 하든 외부 여건이 바뀌었든 그걸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래 상황이 바뀌었군, 그러면 저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없으니 내 생각을 바꿔야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도 세상은 빠르게 변해왔고 세상의 변화란 거는 기본 조건이에요. 뭐 예전에는 변화가 느렸고 요즘은 빠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원래 세상은 변화가 기본적인 특성이에요. 이 우주는 멈춰 있지 않잖아요. 요즘 들어서 더 빨리 변한다 그렇게 느끼는 거는 기술 때문에 그렇겠죠. 일단 세상은 변하고 그에 맞춰 나도 변해야 된다. 언제까지? 일회성이 아니라 거의 끊임없이 매 순간. 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체성이란 것은 나 자신을 정의하는 어떤 방식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넌 누구야 라고 얘기를 하면 머릿속에서 과거의 기억들을 쫙 조합해서 그 중에서 몇몇 특징들을 모아서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본인을 정의를 하잖아요. 근데 그 정의를 공고히 하지 말고 더 부드럽게 새로 받아들이는 정보에 의해서 계속 새로 정의를 내려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고쳐 먹으면 일회성이 아니라 끊임없이 스스로를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 얘기를 길게 했는데 우리는 핑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핑계는 본능적으로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핑계를 댄다. 그러면 우리가 핑계를 대지 말아야지 라고 마음을 먹는 것보다 먼저 정체성은 재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유동적이면 유동적일수록 핑계를 안 대게 된다, 이걸 먼저 인지를 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정체성 얘기를 길게 했습니다. 제 모토는 단순해요. 왜 오늘 핑계 얘기를 가지고 왔냐?
핑계를 안 대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핑계를 대지 않았을 때 실행력이 높아지고 그럼 난 뭘 해야지 라는데 빨리 도달할 수 있어요. 본능일지언정 그 방식을 계속 사용을 하잖아요. 핑계를 대는 방식을. 모든 것에 핑계를 대고 절대 나는 한 톨도 변하지 않을 거야. 내가 잘못된 것은 세상 탓이고 친구 탓이고 주변 사람들, 나쁜 사람들 탓이고 날씨가 나빠서 못했고 내가 키가 작아서 못했고 어떤 이유든 자꾸 됩니다. 끝도 없이. 정말 끝이 없어요. 내가 잘못한 이유는 나 자신한테 요만큼도 없다라고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흙수저였고 내가 원래 돈도 없고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다. 끊임없이 핑계, 이유를 찾아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핑계를 찾아내서 본인한테 무슨 이득이 있었나? 마음은 좀 편했겠죠. 왜? 나는 하나도 한 톨도 변하지 않아도 되니까. 나는 원래대로 살던 대로 그대로 살아도 되니까. 왜? 내 잘못은 없잖아. 내가 잘못된 거, 세상이 나한테 해주지 않은 거, 난 세상에 운도 지질이 없는 피해자야. 끊임없이 자기는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핑계를 계속 대면. 만약 핑계를 멈췄을 때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책임져야 됩니다.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뭘 할까? 이제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해요. 난 불리하게 태어났어. 가진 것도 없고 뭣도 없고 뭐 운이 나빠서 뭐 공부도 안 했어. 그럼 현재 주어진 조건들 내에서 난 뭘 할 수 있을까? 그때부터 내가 뭘 해야 될지 진짜 세상으로 돌아옵니다.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거, 실행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투덜거리면서 살아가고 남 탓하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계속 살아도 인생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 알 거예요. 남들이 다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지금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정치인 탓, 좌파 탓, 우파 탓, 미국 탓, 중국 탓. 외부 세계가 혼란스럽긴 해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면 일단 마음이 편하잖아. 왜?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 것 같으니까. 그게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객관적인 것은 내 자신이 봉착한 문제에 집중하는 거예요. 외부 세상이 봉착한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 내가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나 자신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바꿀 수 없거나 바꾸기 어려운 외부에 신경을 안 쓰고 외부 탓을 안 했을 때 그제서야 집중을 좀 할 수 있어요. 나 자신한테. 핑계를 안 대기로 마음을 먹으면 바로 핑계를 안 댈 수 있냐?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요. 불일치가 일어납니다. 원체 오랫동안 핑계를 대는 습관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누굴 탓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인간의 본능이에요. 핑계를 찾아내는 것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핑계를 대지 않아야지.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핑계를 대도 되고 여기까지는 핑계를 안 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정말 모든 문제를 내 책임하에 두겠다. 그리고 내가 불리하게 타고난 조건들 다 인정하겠다. 니체가 말했죠. 아모르 파티. 불리한 나 자신을 인정을 해야 돼요. 다리가 짧거나 목이 길거나 기린이 그렇게 태어난 걸 뭐 어떻게 해. 그냥 주어진 조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난 뭘 할 수 있을까.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핑계가 떠올라요. 그것만 아니었으면, 내가 다리만 좀 더 길었으면, 키가 좀 더 컸으면, 좀 더 잘생겼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끝까지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가진 조건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 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죠. 모든 것에 대해서 핑계를 대지 않기로 마음먹어도 핑계를 안 댈 수 있냐? 자동으로 나와요. 그때 잘 해야 됩니다. 핑계가 나왔을 때 난 또 핑계를 대고 있네. 자기 비하를 하지 말고 이건 핑계를 대고 있음을 인지를 하고 그 사실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한 단계 성장을 한 거예요, 이미. 정말 성장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핑계를 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을 못해요. 그러면서 말만 꺼내면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보셨죠? 완전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자기는 다 잘했는데 세상이 자기한테 너무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됐냐? 계속 그 행위를 반복을 하면서 그걸 진실로 믿어버린 거예요. 공고화한 거죠. 그게 정체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핑계를 대고 있는 나 자신을 인식하는 단계로만 들어가도 꽤나 성공한 거예요. 내가 핑계를 대고 있구나. 하지 않아도 될 행동을 하고 있구나. 부끄럽네. 이렇게 인지하는 것만 해도 이제 자기 인식이 일어난 거잖아요. 내가 그런 행위를 하고 있구나.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관찰할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이 되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왜? 안 좋은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 불쾌함이 존재를 합니다. 이 불쾌함을 이겨내야 돼요.
괜찮아.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도 당연하고 불쾌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도 당연해. 그걸 받아들이고 좀 더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하고 연습하면 됩니다. 첫 번째 인식의 단계에서는 핑계를 대고 있는 자신을 인식을 하고 그걸 감정적으로 대하기 시작해요. 아, 또 핑계를 대고 있네. 아, 나는 참 요 수준밖에 안 돼. 자기 비하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걸 반복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 자기 비하를 멈출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에서 자기 비하가 등장을 할 거예요. 그 자기 비하가 등장을 했을 때 그거 역시 성장하고 있는 거고 그거 역시 멈출 수 있다라는 것을 그 다음 단계에서 자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나의 좀 못난 부분이 부각이 되니까 그게 너무 부끄러워. 부끄러운 감정 때문에 자꾸 숨고 싶고 주눅이 들고 위축이 돼요. 근데 그걸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면 그때는 감정 없이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또 핑계를 대고 있네. 아, 이렇게 작동하는 거구나.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내 마음이지만 한 발 물러나서 사람의 작동의 원리로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나 자신의 문제로 국한시키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 객관적으로 관찰을 했죠. 그리고 불편한 감정을 떠올리지를 않았잖아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드디어 자기 주도권을 회복을 합니다. 그래, 실패했네, 이런 이유 때문에 실패를 했구나. 핑계가 아니고 드라이하게 그걸 하나의 관찰 대상으로 인식을 합니다. 아, 이런 이유가 이렇게 발생을 했구나. 그러면 내가 저 이유가 발생했던 것을 더 확실하게 알아내고 더 조사를 하고 더 막연한 게 아니고 또렷한 대상으로 만들어야지 행동으로 옮겨갑니다. 이유에서 그치지 않고 뭘 해야 되는지, 내가 더 스터디를 해야 되는지, 혹은 내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탐구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실패는 더 이상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를 통해서 엄청난 성장을 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실패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핑계를 대고 싶어지고 세상 탓을 하고 싶고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구나. 이걸 강화를 하면 다음번에는 성공을 할 수 있겠구나.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자기는 이제까지 피해자였고 주도권도 없고 운이 나빴고 그랬는데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주도권이 본인한테 오고 본인 주도하에 상황을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영역에 들어간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 사는 게 참 쉽다. 다른 사람들은 몽롱한 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감정의 도가니 속에서 살아가는데 자기는 정확히 해야 될 게 뭔지 그걸 알아내서 그 행위를 하기만 하면 남들보다 앞서 나간다는 사실을 그 사람은 알아요. 감정보다는 정확히 뭘 해야 되는지 그 행동에 집중을 합니다. 감정을 쓰고 있을 시간에. 감정에 허비를 하지를 않아요, 잘. 왜? 그거는 단 1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그럼 난 뭘 해야 되지로 전환하는 거, 이게 성공의 열쇠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핑계라는 부정적 감정, 이게 왜 등장을 하는지만 깊이 탐구를 해도 그 속에서 우리가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 기술만 터득을 한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반복적으로 매일 무의식적으로 어떤 행위를, 부정적 행위를 하고 있을 때 거기에 머물러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한번 빠졌을 때 기회가 온 거예요. 원래 편안하게 사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오지를 않아요. 좌절하고 실패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에 들어갔을 때 그제서야 살아남기 위해서 돌파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닥친 불행, 실패, 여기서 좌절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기회다. 확실히 기회다. 그것밖에 없다. 기회는 그럴 때 주는 거다, 세상이. 오늘 핑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도 핑계를 완전히 안 대진 않아요.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저도. 그럴 때마다 인식은 해요. 그리고 그걸 객관화시키고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파악했을 때 항상 답이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제가 전달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단순히 처음에는 핑계를 대지 않는 게 이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저도 계속 탐구를 하다 보니 저 역시도 공부가 많이 됐어요. 어떤 원리로 핑계가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지 좀 도움이 됐길 바라고, 우리가 이걸 연습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루에 정말 한번 세보세요. 핑계를 몇 번 대고 있는지. 어떤 일이 닥칠 때마다,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주로 핑계를 대요. 그럴 때 그냥 나중에는 빠르게 연습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 내가 또 핑계를 대고 있네? 그래,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신호야. 지금 오늘 말한 그 긴 과정이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면 나중에는 전환이 바로 일어나요.
핑계를 대고 있는 걸 발견한 순간 내가 뭘 해야 되는 걸 놓치고 있어. 그때 전환시켜서 해야 될 그걸 찾아내서 하면 됩니다. 많이 하다 보면 그게 하나의 기술이 돼요. 빨리 캐치하고 미루지 않고 다음에 좀 알아봐야지가 아니고 그 순간 딱 눈치채고 그 순간 행동을 찾아내는 게 가장 핑계에 빠져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조금 더 생각하다 보면 그 핑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정말 내 탓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말씀드렸죠. 내 탓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가다가 나는 착하게 운전하는데 누가 와서 박았는데 어떻게 그게 내 탓이겠어. 근데 그것조차도 내 탓이다. 본인의 책임으로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게 남 탓이라고 해봐야 그 상황에서 이미 사건은 벌어졌는데 이득이 뭐야? 누굴 탓해봐야. 내 탓이야 라고 했을 때 자기 비하 없이 그냥 넘어가는 방법은 그 감정에 휩싸이지 말고 그래 어쨌건 나한테 일어난 일이야. 그럼 난 뭘 해야지. 사고 수습해야죠. 당연하게 빠르게. 누굴 탓하고 있거나 뭘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거기서 이상한 선택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빠르게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핑계를 완전히 안 되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는 원래 쉽지 않아요. 인간의 구조상. 그래서 우리가 핑계가 등장할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되는 신호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